지금 여러분이 들고 계신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주식 혹시 안전하다고 믿고 계신가요? 시장에는 영원한 주도주는 없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뉴욕 증시 뒷골목에서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한 지각 변동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주가가 조금 오르고 내리는 수준이 아닙니다. 무려 3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천조에 달하는 거대 포식자들이 나스닥이라는 바다에 한꺼번에 뛰어들 준비를 마쳤기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 그리고 챗 GPT의 아버지 오픈 AI, 여기에 구글과 아마존이 점찍은 엔스로피까지. 이 세 마리의 공룡이 상장하는 순간 지난 3년간 나스닥을 지배했던 엠샘블의 시대는 어떤 변화가 생길지 예측할 수 없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계 흐름 속 경제 이슈를 쉽게 풀어드리는 지구 경제학입니다. 이 거대한 파도가 한국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여러분의 자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실을 살펴봐야 합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초대형 IPO 3인방의 상장 이슈와 이것이 한국 경제와 기업에 가져올 충격파를 심층 분석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부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나스닥 100지수의 규정 개편이 왜 M7 기업들에게 독이 되는지 그 메커니즘을 파헤칩니다. 둘째, 스페이스X와 오픈 AI가 상장했을 때 한국의 반도체와 우주 항공 산업에 어떤 실질적인 돈의 흐름이 발생하는지 분석합니다. 셋째, 이 혼돈의 시기에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생존 지표 세 가지를 정리해 드릴 거예요. 남들이 공포에 질려 주식을 던질 때 여러분은 어디에 돈을 묻어두어야 할지 명확한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M7 기업이 어디인지, M7 기업이 왜 중요한지 그 이유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주요 분야, AI 반도체 GPU, 데이터 센터 인프라, 현황, AI 연산을 위한 가속기 시장을 독점하며 2026년에도 AI 산업의 심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주요 분야, 클라우드, 생성형, AI 서비스 코파일로트, 소프트웨어, 현황, 오픈 AI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기업용 AI 솔루션 시장에서 강력한 지배력을 유지 중입니다. 애플, 주요 분야, 스마트폰, 자체 설계 반도체, 서비스 생태계, 현황, 온디바이스 AI 하드웨어와 강력한 사용자 생태계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합니다. 알파벳, 주요 분야, 구글 검색, 유튜브, 구글 클라우드, AI 모델 제미니, 현황, 자체, AI 가속기 TPU와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해 광고 및 클라우드 분야에서 AI 혁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마존, 주요 분야, 이커머스, 클라우드, 물류 자동화, 현황, AWS를 통한 AI 클라우드, 인프라 제공과 물류 시스템의 로봇 공학 결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메타, 주요 분야, 소셜 미디어, 오픈소스 AI, 메타버스, 현황,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의 선두주자로서 개인용 비서 및 광고, 최적화, AI 분야를 주도합니다. 테슬라, 주요 분야, 전기차 EV, 자율주행 FSD, 휴머노이드 로봇, 현황, 단순한 자동차 제조사를 넘어 AI 로보틱스 기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M7이 중요한 이유, 시장 지배력, 이 17개 기업의 시가총액 합계는 S&P 500 전체의 약 3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영향력이 막대합니다. AI 공급망 주도 및 기술 혁신을 통해 전 세계 자본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죠. 720억 달러의 강제 매도? 누가 희생양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패시브 자금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지수를 추종하는 기계적인 자금을 말합니다. 현재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전 세계 패시브 자금은 약 6,500억 달러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대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대중들은 오픈 AI나 스페이스X가 상장하면 나스닥이 더 화려해지겠지? 라며 희망적인 뉴스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숨겨진 수치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이번 달부터 적용되는 나스닥의 새로운 규정, 이른바 패스트 엔트리 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신규 상장사가 지수에 편입되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는 상장 후 단 15거래일 만에 지수에 이름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게 왜 무서운 걸까요? 두 가지 시나리오로 살펴볼게요. 시나리오 A, 새로운 혁신 기업의 등장입니다. 시나리오 B, 숨겨진 진실은
누군가는 반드시 자리를 내줘야 한다는 겁니다. 나스닥 100이라는 파이의 크기는 정해져 있는데 스페이스X 같은 거대한 조각이 새로 들어오면 기존의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의 조각은 강제로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NH투자증권의 분석에 따르면 스페이스X가 지수의 6.6%, 오픈 AI가 3.2%를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수를 추종하는 6,500억 달러의 자금 중 약 720억 달러, 한화로 100조 원에 가까운 돈이 기존 M7 종목을 기계적으로 팔아치우고 신규 종목을 사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엔비디아의 실적이 좋다고 외쳐도 펀드들은 규정에 따라 엔비디아 비중을 18.8%에서 16.7%로 줄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급의 공포입니다. 펀더멘털이 아니라 제도의 변화 때문에 발생하는 강제적인 매도 압력인 거죠. 과거 2019년 사우디 아람코 상장 당시를 기억하시나요? 당시 기업 가치 1조 7천억 달러의 아람코가 등장했을 때 전 세계 신흥국 지수에서 자금이 대거 유출되었던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왜 이 매도 압력이 이번 하반기에 특히 치명적일까요? 현재 M7 기업들은 AI 투자를 위해 막대한 자본 지출, 즉 CapEx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CapEx는 기업이 미래의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설비, 건물, 기술 등 고정 자산을 구입하거나 개보수하는 데 쓰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의 가이던스를 보면 작년보다 평균 2.4% 이상 지출을 늘렸어요. 돈은 엄청나게 쓰는데 주가는 수급 때문에 눌린다? 이건 기관 투자자들에게 아주 좋은 매도 빌미가 됩니다. 결국 나스닥의 주인이 바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 100조 원 규모의 유동성 대이동은 한국 증시에도 고스란히 전이될 겁니다. 왜냐고요? 우리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주식이 바로 그 M7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마주한 차가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위기 속에서 누군가는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어떤 기업들인데요. 과연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상장이 한국의 하늘을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그리고 오픈 AI의 상장이 왜 삼성전자에게는 운명의 갈림길이 되는 걸까요? 스페이스X와 오픈 AI 상장이 한국 항공우주 및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봐야 하거든요. 자, 이제 본격적인 두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나스닥 100 지수의 규정 변화와 M7 기업들이 겪게 될 100조 원 규모의 강제 매도 압력에 대해 알아봤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폭풍은 그 매도된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먼저 스페이스X의 상장과 한국 항공우주 산업의 상관관계부터 파헤쳐 보죠.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라고 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금융시장이 바라보는 스페이스X의 진짜 가치는 우주판 구글이 되느냐 마느냐에 있습니다. 현재 스페이스X의 예상 기업 가치는 무려 2천억 달러를 넘어섰어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마주하게 됩니다. 실제 보여지는 상황인 시나리오 A, 스페이스X가 상장하면 그 낙수 효과로 한국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나 KAI 같은 기업들도 쿠주주라는 이름표를 달고 동반 상승할 것이라는 희망 회로예요.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을 키웠을 때 현대차가 수혜를 입었던 것과 비슷한 논리죠.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경고하고 싶은 건 시나리오 B, 즉 숨겨진 잔인한 진실입니다. 바로 자본의 블랙홀 현상이에요. 투자가들이 스페이스X라는 완벽한 대체제를 나스닥에서 직접 살 수 있게 된다면 굳이 한국 시장에 있는 우주 관련주를 들고 있을 이유가 사라집니다. 빨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특정 산업의 글로벌 1위가 뉴욕 증시에 상장하면 그 밑에 있던 2, 3등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은 오히려 깎이는 현상이 나타나곤 했습니다. 우리 한화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스원 같은 기업들이 스페이스X라는 거대 공룡이 나스닥에 등판하는 순간 글로벌 표준과의 비교라는 냉혹한 시험대에 오르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우선 매출의 질을 따져보는 겁니다. 단순히 정부 과제를 수행하는 수준인지 아니면 스페이스X의 공급망에 직접 발을 걸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해요. 거기에 들어가는 특수합금이나 부품을 공급하는 한국 기업이라면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겠지만 단순히 이름만 우주주인 기업들은 수경 유출의 직격탄을 맞을 겁니다. 자, 하늘 위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이제 땅 위에서 벌어지는 더 치열한 전쟁터로 내려와 볼게요. 바로 오픈 AI와 엔스로픽, 그리고 우리의 자존심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얽힌 HBM 반도체 생태계의 지각 변동입니다. 오픈 AI의 샘 올트먼이
최근 7조 달러라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을 투자받아 자체 반도체 네트워크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죠. 오픈 AI와 엔스로픽이 동시에 상장한다는 건 AI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이 칩 제조사에서 서비스 공급사로 완전히 넘어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시나리오 A는 장밋빛 청사진입니다. 이들이 상장 자금을 데이터 센터 증설에 쏟아부으면 결국 그 안에 들어가는 HBM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다 팔아먹을 것이라는 계산이죠. 하지만 시나리오 B의 진실은 조금 더 복잡하고 위험합니다. 바로 수직 계열화의 덫이에요. 오픈 AI는 지금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싶어 합니다. 만약 오픈 AI가 상장 자금으로 자체 칩 생산 라인을 강화하고 대만의 TSMC와만 손을 잡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부문은 소외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뷔페 식당 주인인 삼성과 하이닉스가 차려주는 대로 고객들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픈 AI라는 초거대 VIP 고객이 내가 레시피를 줄 테니 딱 이것만 만들어 와. 가격은 내가 정해. 라고 갑질을 시작하는 시기가 오는 겁니다. 상장을 통해 돈보따리를 쥔 고객은 더 무서워지는 법이거든요. 특히 나스닥 100 지수 내에서 엔비디아의 비중이 줄어들게 되면 엔비디아와 운명 공동체로 묶여있던 한국의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은 단기적인 수급 충격을 피할 수 없습니다. M7의 비중 축소, 스페이스X의 자금 빨대 효과, 그리고 오픈 AI의 수직 계열화 선언까지. 하지만 너무 걱정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경제는 언제나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럼 이런 혼란스러운 하반기 시장에서 우리가 웃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왜 갑자기 전력기기 관련주들이 나스닥 지각 변동의 최대 수혜자로 떠오르고 있는 걸까요? 이제부터 한국의 전력 인프라 기업들이 왜 AA 상장 파티의 숨은 주인공인지 아주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대중들은 오픈 AI나 스페이스X가 상장한다고 하면 화려한 소프트웨어나 로켓만 떠올리거든요.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진짜 돈의 냄새가 나는 곳을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오픈 AI와 엔스로픽이 상장을 통해 수조 원의 자금을 수혈받으면 그 돈은 더 크고 강력한 데이터 센터를 짓는 데 투입되죠.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내내 멈추지 않는 전기 먹는 하마예요. 이 하마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선 거대한 변압기, 전선, 배전반이 필수적입니다. 이미 미국 시장을 꽉 잡고 있는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 같은 한국 기업들에게는 그야말로 역대급 노다지가 열리는 셈이죠. 하지만 두 번째 관점인 그 이면의 잔인한 진실은 바로 공급망의 병목과 자원 전쟁이에요. AI 공룡들이 전 세계 인프라를 싹쓸이하기 시작하면 원자재 가격은 천정부지로 솟구칠 겁니다. 이때부터는 단순히 수주를 많이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원자재를 얼마나 싸게 확보하느냐의 싸움이 됩니다. 만약 여기서 밀리는 기업이 나온다면 수주 잔고는 쌓여 있는데 만들수록 손해를 보는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도 있어요. 우리의 체크포인트는 바로 북미 현지 공장 가동률과 백로그의 질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미국 변압기 교체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과 일부 유럽 국가뿐이거든요. 자, 이제부터는 주제를 조금 더 넓혀서 거시적인 관점으로 살펴봐야 해요. 달러 유동성의 블랙홀과 원달러 환율의 향방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 여러분의 실질 자산 가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상상해 보세요. 3조 달러짜리 거대 시장이 나스닥에 새로 열립니다. 전 세계의 모든 눈먼 돈들이 어디로 향할까요? 당연히 달러로 환전해서 미국 상장주를 사려고 달려들 겁니다. 이건 거대한 달러 스펀지가 등장하는 것과 같아요. 이걸 도미노 로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1단계, 스페이스X와 오픈 AI 상장 소식에 글로벌 투자자들이 달러를 매수합니다. 2단계, 달러 수요가 폭증하며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고 원, 달러 환율이 치솟습니다. 3단계, 환율이 오르면 한국 증시에 들어와 있던 외국인들은 환차손을 피하기 위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식을 팔고 나갑니다. 4단계, 결국 국내 증시는 수급 공백에 빠지며 지수가 하락 압력을 받게 되는 거죠. 과거 2019년 아람코 상장 당시를 기억하시나요? 당시 기업 가치 1조 7천억 달러에 아람코가 등장했을 때 전 세계 신흥국 지수에서 자금이 대거 유출되었던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규모가 아람코의 2배입니다. 과거 2000년대 초반 닷컴버블 당시를 기억하시나요? 새로운 기술에 대한 열광으로 자금이 한 곳으로 쏠릴 때 그 외의 자산들은 철저히 소외당하며 고사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때처럼 거품만 있는 건 아니지만 유동성 쏠림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기서 반전의 기회는 있습니다. 만약 한국 기업들이 단순히 부품 공급사를 넘어 이들 상장사들과 지분 동맹이나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는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한화그룹이 스페이스X의 상장 과정에서 어떤 연결고리를 찾아내거나 네이버가 오픈 AI의 대항마로서 중동이나 동남아 시장을 선점하는 그림이 나온다면 달러 블랙홀 속에서도 한국 자산의 가치를 지켜낼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마주한 거대한 폭풍의 실체입니다. M7의 비중 축소부터 전력 인프라의 기회, 그리고 달러 유동성의 위협까지 이제 이 모든 조각을 하나로 합쳐서 계좌를 지켜낼 최종 생존 전략을 짜야 할 시간입니다. 과연 하반기 상장 대전이 시작될 때 우리는 어떤 지표를 보고 도망칠 때와 버틸 때를 구분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 가지 생존 지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당장 실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이자 이 모든 거대한 흐름을 관통하는 핵심 결론. 우리가 본론에서 다뤘던 내용을 잠시 떠올려 보세요. M7의 수급 이탈, 스페이스X의 자본 블랙홀, 오픈 AI의 공급망 재편, 그리고 K전력기기의 기회까지 이 모든 현상을 관통하는 하나의 단어는 바로 선별적 프리미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두가 함께 가는 축제인지 잔인한 옥석가리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익화 모델이 불투명한 기업, 단순히 유동성 빨로 버텼던 기업들은 이번 하반기 IPO 대전에서 철저히 소외될 거예요. 반면 전력이나 반도체 인프라처럼 실질적인 실적이 찍히는 곳으로만 돈이 몰리는 양극화가 극심해질 겁니다. 이게 바로 전문가들이 강조한 실적과 구조적 성장성을 동시에 확보한 대형주에만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말의 진짜 의미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보고 움직여야 할까요? 여러분이 앞으로 확인해야 할 세 가지 생존 지표입니다. 첫 번째 지표는 나스닥 100패스트 엔트리 편입 예정일과 거래량입니다. 스페이스X나 오픈 AI의 상장 날짜가 확정되면 그날로부터 15거래일 뒤가 바로 운명의 날입니다. 지수를 추종하는 100조 원의 자금이 이동하는 시점이죠. 이때 기계적인 매도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오히려 그때가 우량한 M7을 싸게 담을 수 있는 역발상 투자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지표는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와 달러 인덱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초대형 IPO는 달러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입니다. 만약 IPO를 앞두고 달러 인덱스가 105를 넘어서고 국채 금리가 요동친다면 이건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때는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현금 비중을 높이고 원달러 환율의 추이를 살피며 방어적인 포지션을 취해야 합니다. 세 번째 지표는 한국 HBM 및 전력기기 기업들의 수출 데이터입니다. 관세청에서 매달 발표하는 품목별 수출 실적을 반드시 체크하세요. 오픈 AI나 엔스로픽이 상장 자금을 쓰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숫자로 나타나는 곳이 바로 한국의 수출 데이터거든요. 변압기와 고대역폭 메모리의 수출 단가가 유지되거나 상승하고 있다면 그 기업은 나스닥의 지각 변동 속에서도 살아남을 진짜 승자입니다. 자, 이제 답이 조금 보이시나요? 세상에 영원한 안전 자산은 없습니다. 하지만 흐름을 먼저 읽는 사람에게는 위기가 곧 기회가 됩니다. 오늘 영상을 세 가지로 딱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하반기 스페이스X, 오픈 AI 등 3조 달러 규모의 IPO는 나스닥 100 지수의 강제적인 리밸런싱을 불러오고 이는 M7에 대한 100조 원 규모의 매도 압력으로 이어진다. 둘째, 이 과정에서 한국의 반도체와 우주 항공 산업은 수급 유출이라는 위기와 인프라 투자 확대라는 기회 사이에서 치열한 옥석 가리기를 겪게 될 것이다. 셋째, 결국 승자는 화려한 스토리보다 전력과 인프라라는 실질적인 실적을 증명하는 기업이 될 것이며 우리는 환율과 지수 편입 일정을 지표 삼아 대응해야 한다. 시장은 공포를 먹고 자라지만 수익은 확신을 먹고 자랍니다. 앞으로 지구 경제학이 짚어드린 세 가지 지표를 유심히 관찰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보다 조금 더 행복한 내일이 되시길 기원할게요. 지금까지 지구 경제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